안녕하세요. 정관영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앞날에 대한 주역 점괘를 뽑아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찍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전인데요.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아침 일찍 뉴스를 제가 보니까 북한의 김여정 그 당 제1부부장과 이제 김영철 그 당 부위원장의 공동 지시로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전면 차단하고 폐기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그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상당히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날 아침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주역계를 뽑습니다만은 그날은 6월 9일 날은 그 보도를 보고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이제 민주당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주역에서 이야기할지 주역 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괴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8년이죠. 그 4월 27일 판문점 남북 그 정상이 회담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남북 그 화해 협력의 조치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이제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그런 어떤 통신 연락선 뭐 그다음에 그 동서의 그 통신 연락선 그다음에 뭐 시험 연락선 그다음에 청와대하고 노동당 간의 그 직통 연락선 이런 연락선들이 많이 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급기야 6월 9일 그동안에 이제 소원했던 남북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북한의 통신 연락선 완전 차단 폐기 조치는 남북 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어두울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이끌어왔던 여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가 상당히 앞으로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괴를 뽑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 제가 뽑은 주역 점괘가 수화기제였습니다. 수화기제는 산깨가 숫깨고 학깨가 불화자죠. 불인 괴로서 그 이미기자에 건널 제자 그러니까 이미 넘어섰다, 이미 건너갔다, 뭐 이미 이제 큰 물을 넘어갔다, 뭐 큰 일을 다 끝냈다 그런 의미거든요. 모든 걸 다 마쳤다. 이제 그런 이제 완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화기제는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기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수화기제인데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마쳤으니까 이제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뽑은 수화기제 중에서 3호가 동했습니다. 즉 효변이 됐다는 거죠. 3호가 동해서 수레둔께가 된 거예요. 그 3호가 양효라서 이제 음효로 바뀌었는데 음효로 바뀌니까 수레둔께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세 번째 괴인 수레둔께가 되면서 이 수레둔 이 둔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울 둔, 뭐 머무를 둔, 그래서 조금 막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고통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듯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듯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주역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괴라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이제 주로 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수화기제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화기제괴는 화면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수화기제괴는 상괴가 괴상으로 보면 이제 물이죠, 물. 그리고 괴명으로 보면 이제 감괴가 되죠, 감괴. 그리고 여기 학괴는 괴상으로 보면 불. 그리고 괴명으로 보면 리께입니다. 리께. 그래서 수화기제는 상께수 학계인데 요 상께에 요 상께에 있는 물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이제 특성이 있죠.
그리고 학계에 있는 불은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물과 위로 올라가는 물이 이제 서로 합해졌다. 그래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 서로 기운을 통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재, 이제 건넜다. 이제 이미 건너갔다. 물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다. 일을 마쳤다. 이제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괴사를 이제 보게 되면요. 기재는 소형이에요. 소형. 형통할 게 적다. 그러니까 형통함이 적다. 형통함이 적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것이, 곧다. 곧을 정자죠. 곧게 하는 것이 이렇고, 촉일종란이에요.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촉일종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하지만, 마침에서는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자, 이 촉일종란이 이 수화기제의 괴사에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이 수화기제가 지금 민주당의 앞날에 대한 이제 어떤 괴사, 제가 그 접계로 뽑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수화기제의 괴사에 나오는 이 촉일종란이 민주당의 앞길을 이야기하는 괴사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기재계에서 학계인 불계는 초야, 초.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초. 이게 시작이고, 요 상계가 여기 지금 학계죠. 학계에서는 초고, 상계에서는 종이에요, 종. 여기 종이야.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학계인 초에서는 좋아. 근데 종계에서는 난이에요, 난. 어지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앞으로의 앞날에 대해서 제가, 이 뽑은 이가 민주당이 처음에는 좋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지러워진다,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얘기지. 근데 이 중간에 가는 얘기는 없지만 이 중간에 무너질 일들이 계속 들어온다.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실방 때 민주당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좋았어. 4.15 총선 때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엔 좋았지. 그러다가 계속 가면 마지막에는 아니라 이게. 근데 4.15 총선 끝나고 지금 21대 총선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윤미향 사태가 났죠. 그죠? 윤미향 사태가 나고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 9일 날 북한의 김여정과 김영철의 공동 지시로 해서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모두 단절하고 폐지하는 지시를 내려서 이게 실제로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은 특히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외적인 문제죠.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사이에 무너질 일들이 뭐냐? 구덩이가 계속 생길 거다 이거. 구덩이가 계속 생길 거라는 거지. 지금 이 남북 관계 단절을 나타내는 통신선도 단절된 것, 이 페이지도 이게 큰 구덩이거든. 큰 구덩이. 자, 다음 지금 효서 다음에 괴사 다음에 이 괴사를 설명하는 단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전은 공자께서 문왕이 지은 이 괴사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설명. 자, 단할 기재형 단전에 이르길 기재형은 소자형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 그죠? 소자가 작은 것이야. 작은 게 형통하다. 그러니까 기재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큰 일이 이루어져서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작은 것이 온다는 거죠. 작은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질 게 다 이루어졌는데 뭐 얼마나 더 큰 게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것이 형통하게 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정이라고 하는 것, 곧은 것이 바르다고 하는 것은
강유정이 위당이하다. 그러니까 굿셀강자잖아요. 굿셀강. 이 굿셀강은 양효를 의미해요. 양효. 그 다음에 이 부드러울 유는 음효를 이야기하는데, 부드러울 굿셀효와 굿센 양효와 부드러운 음효가 바르게 있다. 이거 바르게 있어서 위치가 있어야 할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기재교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초효죠. 이 초효부터 지금 이 상효까지 전부 각자 위치가 있어요. 와야 할 효가 있어. 와야 할 효는 뭐냐면 이 초효는 양효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효, 2효는 음효가 와야 되고, 2효는 양효가 와야 되고, 3효는 음효가 와야 돼요. 다시요. 초효, 그 다음에 2효가 음효가 와야 되고, 잘못 썼네요. 3효가 양효가 와야 되고, 4효가 음효가 와야 되고, 5효는 양이 와야 돼. 그리고 이제 상효가 음이 와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보면 여기 기재글 보면 기재기를 보면 초효에 양이 왔죠. 그죠? 2효에 음이 오고, 3효에 양이 오고, 4효에 음이 왔어. 5효에 양이 왔어. 그리고 상효에 음이 왔어. 이렇게 지금 각기 와야 되는 효의 위치에 해당되는 양효, 음효가 제대로 왔어요. 이게 뭐다? 이게 강유. 그러니까 양효와 음효가 바르고 그리고 위에 제대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64개 중에서 이렇게 지금 각 효의 위치에 양의 효와 음의 효가 제대로 온 효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수학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 수학이제 하나만 각 효의 위치에 해당되는 양효와 음효가 제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기재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갖춰야 될 것들이 제대로 다 갖추어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초길, 그러니까 처음에 길하다고 하는 것은 유득중이야. 부드러운 효가 중을 얻었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요 합계가 이게 초라고 그랬죠. 이 초가 뭐라고 그랬죠? 초는 길하다고 그랬어. 이 초길은 유득, 여기 두 번째 효, 2효가 유효죠. 그 부드러운 효가 가운데를 얻었죠. 그죠? 가운데를 얻었고, 종지증란은 기도궁야. 종이 맞히는 데 있어서 어지러운 것은 그 도가 궁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는 요 상효가 종입니다. 종인데 이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지럽다고 그랬어. 왜 어지럽냐? 초효에서는 요 음효, 그러니까 부드러운 효인 음효가 가운데 중에 왔기 때문에 길한데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상효에 와서는, 즉 종에 와서는 도를 잃어버렸다. 도가 궁해졌다. 도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야? 어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온갖 것들이 뭐야? 난잡하게 막 어지럽게 됐다라는 거잖아. 그게 지금 길이 없다. 도가 궁해졌다. 그 길이 궁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종이 어지러워진 거지. 이게 지금 기재계. 그러니까 기재계가 실제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물을 건너간, 완전히 이제 넘어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63번째 궤인 이 기재계 다음에 오는 궤가 미재계입니다. 미재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건너지 못한. 그래서 이 미재계는 화수예요. 화수 미재계. 이게 이제 상계하고 합계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도전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재계에서는 이미 다 넘어갔지만,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종에 가서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초길 종란, 이 초길 종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재계. 그러니까 기재계가 이게 점괘를 뽑았을 때 기재계가 나온다는 건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지만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잘 될 것 같이 되지만 그것을 믿고 제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할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질 것들 또는 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질서, 체계가 무너지는,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기재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전에서 얘기했고요. 상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공자가 괴사를 설명하는 상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활. 자, 상활, 수제, 화상. 이 술, 물이죠, 물. 이 상계가 학계인 불 위에 있다. 불 위에 있다. 물이요. 그죠? 그래서 기재는 군자가 써이, 그럼으로써 환이라고 하는 건 우환이죠. 뭐,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는 어떤 근심될 것, 걱정거리를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예방지, 미리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재계가 오면, 야, 이제 우리가 큰 강도 건너고 어려운 것도 건넜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니,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네, 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기재계에서는, 이거예요. 물이 불 위에 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군자는, 제대로 된 정치인은, 어떤 큰 걱정거리, 큰 일이 생길 거를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재계를 맡는 자의 현명한 처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사로 지금 이제 6개의 효가 있는데 효사를 다 보지 않고요. 제가 요 수화기재계 점괘 그 괴를 뽑을 때 삼효가 동했다고 그랬죠. 삼효가 동해서 이제 효변이 됐는데 삼효가 양효예요. 양효가 동하니까 음효가 됐죠. 음효가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술의 둔께가 된 거예요. 여기 삼효, 음효가 되니까 여기 례께가 된 거예요. 례께가 돼서 둔께가 됐는데 이 삼효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효가 이 수화기재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민주당의 앞날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고리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게 해주는 이야기도 되겠고, 이 세 번째 효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삼효가 이 구삼이 이 구삼이 남북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삼이. 그래서 제가 이 삼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내용을 보시면, 고종, 벌기방, 삼년극치, 소인무령, 삼활, 삼년극치, 비야. 이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을 먼저 위에 보면, 효사를 보면, 고종이 귀방이라는 건 이제 북쪽에 이제 그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 귀방족을 벌하는데, 치는데, 3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소인은 쓰지 마라.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소인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고종 임금이 힘들게 3년이나 걸쳐서 이 귀방족을 토벌을 했는데, 그 3년이 걸린 이유는, 바로 이제 임금이 나가서 정치를 할 때는, 그 나라 안에 그 정사를 돌보는 관료나 재상들이나 아니면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지방 관리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상이나 관료들이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파당이나 짓고, 그리고 부당하게 자기의 그 어떤 이익을 챙기고 또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당연히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임금은 제대로 임금을 못하겠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야. 힘들게 3년에 걸쳐서 귀방족을 토벌하고 와서 경험한 건 소인들을 쓰면 안 되더라. 소인들을 나라 일을 맡겨서는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3년 극지는 3년에 걸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힘든 일이다. 그 얘기야. 이게 지금,
남북관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남북관계를 두고 지금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 고종은요, 고종임금은, 그, 은나라, 그 상나라의 아주 뛰어난 임금이었어요. 중원의 고대 삼국을, 보면, 이제 하나라가 있어요. 하은지인데, 하나라가, BC, 이게 세워진 게 BC 2070년에 이제 건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뭐 상나라라고 하죠. 상나라가 BC 1600년경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지죠. 주나라가 BC 1046년경. 이건 뭐 중국 정부에서 자기네들 고대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연대기를 졌는데, 이때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왕이었어요. 주왕. 이 주왕이 아주 폭군이었어. 그리고 그 주색잡기에 빠져갖고 제대로 정치는 안 하고 매일 술 먹고 술 마시고 잔치나 벌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그 신하들을 뭐 죽이기나 하고 뭐 이런 아주 그냥 폭군에다가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주왕 전에 고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종. 이게 이 고종입니다. 이 고종은 아주 현명한 임금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금이 이건 다 이제 천자의 나라죠. 천자, 그죠? 다 천자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나라가 있을 때는 이 주나라는 천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후국이었어요. 제후국이었고, 이 제후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문왕이었습니다. 문왕. 나중에 이제 이 문왕이 그 역성혁명 해가지고 이제 이 주왕을 공격을 해서 이제 이 은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주나라, 이제 천자국을 만들죠.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다. 그러니까 이 고종이 나가서 그 이방 족속이 이제 귀방을 선멸을 할 때, 벌할 때 나온 점괘가 이제 이건데, 이게 소위물령이라는 게 그거야. 국내가 나라 안정이 된 다음에 이 북방 귀방을 쳐야지, 나라가 안정이 돼 있지도 않은데 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면은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외교를 하거나 아니면 문 대통령처럼 남북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 안부터 제대로 해야 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해야지, 나라 안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데 무슨 뭐 외교에 그 다른 나라 뭐 중국하고 관계를 더 가깝게 하고 뭐 아니면 그 북한하고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고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또 2018년 4월에 그 하노이에서 그 북미 회담이 이제 노딜로 끝나면서 이후 남북 관계도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북한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불신하는 듯한 이제 그런 어떤 그 의사 표현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6월 9일날 급기야 이제 이런 이제 남북 그 통신 연락선을 다 이제 그 단절하고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계속 다 실패로, 소주주도 정책이니 뭐 이런 것들이 실패로 들어가고, 그리고 국제 경기가 계속 하강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막 유행이 되면서 세계 국제 경제도 계속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 어수선한 이 유행병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매달리고 북한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시진핑을 초청하는 데에만 올 상반기 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국내 문제, 국내부터 어수선한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외교나 우리 같으면 이제 남북 관계나 아니면 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뭐 어떤 추진을 한다든가 돼야지, 국내 문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교 국가 밖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그 조국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국도 그 민정수석 했으면 옛날로 치면은 재상이야, 재상. 근데 재상 하나 제대로 뽑지도 못해놓고 그렇게 맡은 주제에 무슨 외교를 하고 남북 관계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결국 이 사면은 이 나라가 어수선할 때, 국내가 어수선할 때 새로운 거 자꾸 손대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최고 통치자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다. 그게 고종이 지금 삼령극지 소인무룡이라는 말로 토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렇게 제왕인데 큰 왕이 이런 이제 수화기제끼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지금 이 통치자 그 문재인 대통령 이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 처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오효에 나와요. 오효. 구호효에 나오는데, 자, 구호효를 보면, 구호. 동린사루는 동쪽의 이웃이 소를 잡아. 이렇게 소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불여 설인지약제.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이웃이 드리는 아주 약소한, 간단한, 그런 소박한 그런 제사와 불여 같지 않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는 아주 막 소도 잡고 뭐 엄청난 음식을 차려놔서 거대하게 제사를 드리지만 서쪽에 있는 나라는 아주 그냥 아주 소박하게 간단하게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이제 사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기복 실제로 복을 받은만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디가 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의 이웃이 간단하게 약제를 드리는 이런 소박한 제사가 큰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을 더 받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구호효사에 대해서 상제는 뭐라고 하냐면 동린사로 동쪽의 나라가 소를 잡는 것은 불여 설인지시야. 그러니까 서쪽의 나라, 서쪽 이웃의 때와 불려 같지 않더라. 그래서 실수기복은 실제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길대레야다. 길한 것이 크게 오는 것이다. 어디에? 서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앞에 있는 삼효하고 연결된 건데요. 이 동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은나라예요. 은나라의 그 고종 이후에 마지막 그 폭군이었던 이제 주왕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주왕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잖아요. 이 주왕이 주나라 문왕한테 공격을 받아갖고, 근데 이 서현은 누구냐면 이 은나라의 제후국이었던 이 주의 문왕이었다고. 주문왕. 근데 문왕이 막 이제 여기 이 은나라의 이제 백성들이 이제 여기 와서 문왕한테 자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막 우리에게 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 주왕이, 이 은나라의 폭군인 주왕이 이 문왕을 유령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갇힌 이제 문왕이 지금 제가 풀고 있는 이 주역에 64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질고 현명하고 뭐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5번째 효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동쪽에 있는 이 은나라의 주왕이라는 폭군은 잘 보이려고 막 하늘에 드리는 제사를 잘 보이려고 막 큰 소도 잡고 음식도 많이 차리지만 그건 다 뭐다? 그냥 눈앞에 크게 보이려고 하는 허식이다 이거야. 허례허식이야, 허례허식. 그런데 이 서쪽에 있었던 문왕, 제후국의 그냥 왕이었던 문왕은 소박하게 제사를 드릴지언정 그 마음에는 아주 성실한 마음이 있어서 백성들을 위하는 성실한 마음,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백성들이 잘 살기를 위하는 그런 어떤 성실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그냥 막 크게 뭘 차려서 뭘 보여주려는 그런 허식은 버리고 진짜 진실한 마음과 진짜 실질적인, 여기 실수기복이라고 했잖아. 실질적인 것이 뭔지를 챙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쪽의 문왕은 소박한 제사를 드렸지만 동쪽의 주왕은 큰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뭐예요? 어디가 복을 받았다는 거야? 문왕이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허례허식으로 하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면 어떻게 된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 왜? 이미 이 은나라의 주왕은 이 거짓과 허례허식 때문에 망할 거다라는 걸 이 문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나온 그 삼효에서 나온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게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서쪽에 있는 나라, 이 주문왕,
나중에 이 은나라 폭군인 이 주왕을 토벌한 문왕이 가졌던 이런 자세를 갖는 이 문왕의 자세인데, 지금 이 문왕, 지금 동쪽에 있는 이 폭군과 같은 주왕 같은 이런 어떤 허례허식 하는 정치, 그리고 도둑 정치, 이게 뭐냐? 말로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실제로 정책을 통해서 아니면 국가 운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니야. 자기 진영을 위하고 자기 편 사람들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어떤 편가름을 하는 이런 정치는 다 허례허식이고, 마치 큰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하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야. 응? 간소하게 정말 진실하게 드리는 걸 보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포퓰리즘으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오요에서 본 것처럼, 그러면 진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하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제 육효에 나와요. 육효 상효에 나와. 상효은 유기수야. 그 머리가 적셔진다 이거야. 근데 위태롭다. 머리를 이 유기수가 그 머리가 적셔진다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강을 싹 넘었어요. 강을 딱 넘어서 마지막에 이제 강기슭에 딱 도착하는데, 여기에 무슨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싹 빠져버리는 거야. 쑥 잘 건너왔는데 마지막 기슭에서 구덩이에 빠지면서 어떻게 돼? 몸이 쑥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갖고 머리까지 잠겨. 이게 류기수란 말이야. 이게 류기수야. 그러니까 위태롭지. 이제 빠지는 거야. 머리를 적신다,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머리까지 물에, 그러니까, 이제 강에 물을 다 건넜다고, 이제 다 한숨, 이제 강 건넜으니까 괜찮구나 하고, 이제 숨을 돌리고 있는데, 발 밑에 있는 수렁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디까지 빠졌다? 머리까지 물에 잠겨버렸다? 뭐예요? 수장되는 거지, 뭐. 수장되는 거야. 물에 홀랑 빠지는 거야.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수화기제의 괴사에 나온 뭐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란. 마지막엔 어지러워진다. 그러니까 잘 건너서 갈 줄 알았더니 마지막 건널 때 발밑에 있는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머리까지 퐁당 적셔진다. 즉 수장된다 이게. 그러니까 일이 될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그건 뭐야? 레임덕이죠. 뭐. 레임덕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직을 수행 못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도 제대로 국정을 못 끌어가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 수화기제계가 이게 지금 무서운 괴라고. 이 괴가 나왔다는 건 민주당한테 굉장히 지금 무서운 괴가 나온 거예요. 벌써 시작을 했잖아. 윤미향께로 이미 구덩이에 빠졌죠.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통신 연락선 단절에 폐지됐죠. 이 뭐 다 끝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재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삼효가 휴변해서 바뀐 이제 이 수레등께는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 오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여당이 힘든 상황이 되면 그럼 우리 국민들은 다 쓰러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삼효가 효변을 해가지고요. 효변을 해서 효가 변해서, 즉 효가 동했다 이거예요. 효가 동해서 수레둔께로 됐는데, 이 둔께가 뭐냐? 이 둔께는 어렵다 또는 이제 머무르다. 이 둔께 괴사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요 둔께는 어렵다. 뭐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뭐 머무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괴사를 한번 보면 둔은 원형이정이야. 이거 좋죠. 원형이정이 중천관계에 나오는 거잖아. 이 수레등께가 순서가 그 주역계에 보면 중천관계, 그러니까 하늘계, 천계가
상하계로 있는 중천건계와 땅계가 상하계로 되어 있는 중지공계. 이 중지공계, 그죠? 중천건계, 중지공계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요 둔계거든요. 그러니까 중천건계인 양과 중지공계의 음이 만나서 합을 이루어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 또는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원형이정이에요.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바르다. 이게 중천건계의 괴사네, 이게. 그래서 물령유유왕, 가는 바를 두지 말고 이 건우, 제후를 세워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둔유유 시교의 난생이다. 그러니까 둔께는 강효, 그러니까 굳센 효와 부드러운 효, 그러니까 양효와 음효, 그러니까 양과 요거거든요. 요거 양과 양인 중천건계와 음인 중지공권이 그가 서로 만나서 처음 만나서 어렵게 나오는 거니 난생 처음이라는 말 많이 하죠. 난생 처음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음이 교합을 해서 새롭게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니 동어험중, 이 험한 가운데 나온다. 험한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니 대형정이라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되는 것은 뇌우지동 만영. 그러니까 뇌우지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뇌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레가 치고 비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제 생명이 피어나는 어떤 그런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우레와 비의 움직임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레와 비의 움직임은 뭐예요? 생명 탄생 또는 새로운 시작. 이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는 이 양하고 음이 처음 이제 서로 이제 교감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걸 태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고난의 때를 얘기해요. 이게 지금 어렵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재계로 곤란을 당한 그런 시대야 지금 우리가. 그죠? 이제 그렇게 되겠지. 이제 민주당이 종란이 되니까 마지막에 어렵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다 그럼 뭐 다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온 깨가 지금 이 둔깨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저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난해져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예요. 둔깨.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점점 어지러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 어지러운 민주당을 대신해서 시민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각성하고 그 힘이 점점 발전해서 확대돼 간다 이거예요. 그게 마치 여기 있는 이 뇌우의 에너지가 점점 이 천지 가득하면 어떻게 돼? 큰 비가 오잖아. 그것처럼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이 시민들이, 이 각성한 시민들이 뭔가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두움이긴 하지만 지금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꾸준히 노력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깨는 지금 막 탄생을 앞둔 그 신생아, 그러니까 엄마 잉태하고 그 출산을 앞둔 엄마의 모습이고 땅 속에서 올라오는 새싹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 괴사를 보면 이 초효가 양효잖아요, 그죠? 이 양효가 뭐냐면 이게 새싹이에요, 새싹. 그러니까 새싹이 나오기 위한 밑에 그 땅 속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씨란 말이에요, 씨. 근데 이 씨가 올라와야 되는데 2효, 3효, 4효가 음효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흙이야, 흙. 그러니까 흙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씨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걸 나와야 되는데 씨가 너무 강하게 흙이 강하게 누르고 있으면 씨가 나오는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까? 깜깜한 이 땅 속에 지금 파묻혀가지고 이 씨앗이 이 흙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 세 개나 되는 이 음효를 뚫고 나오는 게 이게 암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이 세 개의 음효인 흙에 눌려 있다 하더라도 결국 피어 나오는데 왜 피어 나오냐? 오효.
이 오효가 양효잖아. 이 양효가 양의 기운이 이 세 개의 음효를 뚫고 내려가서 제일 밑에 있는 이 초효, 이 초효, 이 싹, 이 씨앗, 이 씨앗을 끌어내오는 인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요. 이 오효가, 이 오효가.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효는 어쨌든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땅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3회 효 흙이 누르고 있어도 다섯 번째 효인 양효가 결국 끌어낼 건데 이게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지금 암담하고 힘든 국내 상황이긴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각성한 시민들이 지금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지금은 못 나올 것 같지만 기성 정치인들, 기존의 정치인들,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이런 힘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도둑 정치, 힘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눌려서 못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땅 밑에 있는 이 힘, 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는 이 시민 세력을 끌어내려는 이 오효가 있다. 오효. 이 오효가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 이 하늘이 이 지금 이 새로운 역사를 맡고 있는 이 음효 세계. 이게 뭐 미래통합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 기성 정당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정당들에 눌려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시민 세력을 지금 누르고 있지만 결국 이 새로 각성한 새로운 시민 세력은 오효, 즉 하늘의 인력을 받아서 하늘의 인력에 끌림을 당해서 반드시 땅으로 솟아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앞날을 그 예견한 그 수화기제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이 수화기제께가 결국 종국에는 이제 어지러워서 스스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을 꿈꾸는 그 새로운 에너지로 꿈틀거리는 그 씨앗이 이 지금 안에 있다. 이 한반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민들의 각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힘이고 그 힘은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눌려 있지만 지금 하늘의 힘, 오효, 우리 둔께에서 온 오효, 하늘의 힘이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그 힘이 반드시 흙을 뚫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올 것이다. 오늘 수화기제께와 수레둔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